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 중에서 하나가 겨우 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 조건까지 생각을 하면 아직 멀었고 갈 길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장제원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삼선 의원, 더군다나 지난 2016년 총선 때죠. 그때는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될 정도로 탄탄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버스 92대를 동원을 해서 4,200명의 지지자를 모아서 일종의 세를 과시하기도 했죠. 그 정도의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진 정치인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4선이 되면 그는 이제 국회 부의장도 노릴 수 있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위기의 책임은 윤석열, 김기현, 장제원으로 이어지는 3대 체제, 이 삼각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밀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하는 어떤 세력 연합을 통해서 이 윤핵관을 대표하는 장제원 의원이 중심이 돼서 김기현 대표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주도를 했었죠. 자, 그 이후에 당에는 김기현 체제, 이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서 당정 체제가 유지됐는데 아주 치명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 참패를 했습니다. 이 참패한 원인을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김태우를 공천한 것인데, 자, 이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당이 대통령실에 완전히 봉속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당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당정체제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당정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삼각체제, 윤석열, 김기현,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무렵에 자, 이 법사위 삼총사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중앙대학교 동창이죠. 자,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윤한홍 의원. 이 사람들이 초기에 윤핵관 삼총사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장제원 의원은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후보의 집에 자주 방문을 해서 정세 분석을 하고 정국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이라는 정권의 제2 요직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연결이 돼서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집권 이후에 당정 체제를 새로이 정비하는 데에서 이준석을 쫓아내고 김기현 체제를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삼각 체제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로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진 것의 제1차 책임은 윤석열, 김기현, 장제원 삼각 체제에 있다. 역할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책임도 핵심이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마느냐 이런 식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가기로 하고 인용한 혁신위를 띄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유한 혁신위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났고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돌파구를 할 수 있는 최초에 남아있는 카드가 윤핵관의 대표 주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백이종군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아마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국정위기의 삼각체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장제원 중에서 김기현, 장제원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논란이 가중이 되고 이것이 거센 폭풍이 돼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런 식의 당 안팎 여론이 가중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강도로 예를 들면 사과를 포함한 정면 돌파의 어떤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아마도 장제원 의원은 만약에 총선에서 좋은 나름대로의 적절한 결과가 나오고 한다면 내년 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만약에 경질이 되고 그러면 후임 행안부 장관 같은 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충분 조건까지 해결이 되려면 완전히 윤석열 정권 전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누르고 있는 이 짙은 먹구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카드, 신선한 카드가 필요한데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역시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 같은 전면에 포진을 시켜서 만약에 비대위원장 체제를 가지 않는다면 전면에 포진시켜서 당정의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기진맥진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분위기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슨 83석이니 87석이니 뭐 이런 식의 이준석의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고 그 카드는 아마도 한동훈이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장제원의 백이종군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